그릭 요거트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요거트죠.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꿀 같은 거, 또 액상과당 같은 거 넣어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다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오전 진료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제가 잘 들어왔네요. 네네네. 그럼 저 원장님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네. 제가 식사를 준비해 놨는데 들고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보통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하세요? 네. 되도록이면 제가 준비해서 먹으려고 애쓰고요. 밖에 나가는 게 또 저로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시간을 아끼는 겸 또 건강을 챙기는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점심을 챙겨서 먹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먹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주로 이렇게 영양 성분도 골고루 또 다이어트에도 좋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백질과 그리고 풍부한 섬유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 가장 좋은 단백질 그러면은 요 계란 뭐 2개 정도는 하루에 정상인이라면 누구든 먹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계란 아주 맛있죠. 그리고 포만감도 상당히 좋고 해서 계란을 먹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릭 요거트인데, 요거는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셔서 드시면 아주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먹고 있고, 요즘에 이제 아주 인기가 핫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는 실제로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엄청난 포만감을 주고 아주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을 해주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나또예요. 저는 나또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또는 이제 식물성 섬유질도 먹을 수 있고 콩 단백질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유익균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또들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새벽 배송으로 오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고추냉이 같은 걸 잘 섞어서 먹으면 냄새도 덜 나고 맛도 괜찮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나또를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외식을 한다든지 식사를 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야채, 채소 먼저 섬유질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먹거나 빵을 먼저 먹는다든지 밥을 먼저 먹어버리면 혈당 스파이크가 아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여기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만약에 탄수화물이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은 계란, 구운 계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사셔가지고 계란은요 상당히 재밌는 녀석이에요. 뭐냐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계란이 콜레스테롤에 나쁘다고 먹지 말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명을 많이 벗었습니다. 그래서 계란 속에는요 콜레스테롤 높은 성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루에 정상인이라면 콜레스테롤 안 높으시고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2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이제 약을 먹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1-2개 정도는 괜찮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도 안 먹고 나는 생활 습관을 조절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1개 정도만. 그리고 노른자의 영양분이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 노른자를 빼지 말고 잘 드세요. 계란. 자,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 상당히 맛있고요. 우리 어머님들 세대들은요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못 드셔서 단백질을 좀 드셔라, 고기를 드셔라 그러면 못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계란은 또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갈 때 생각하면서 계란 좀 드세요 그러면 계란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단백질 보충원으로 저는 계란 많이 추천합니다. 계란은 그렇게 단독으로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그런 조합이 좀 있나요? 계란의 영양소를 보면요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는 완전식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없는 건 결국 야채 쪽이니까 토마토하고 곁들여 먹는다든지 시금치라든지 다른 야채들하고 곁들여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양배추하고도 먹어도 좋고. 그래서 계란을 먹을 때는 이렇게 야채 쪽에 신경을 조금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땅콩 버터 말씀드릴게요. 땅콩 버터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뒷면에 영양성분표를 꼭 보세요. 그래서 영양성분표에서 탄수화물 함량을 꼭 보셔야 돼요. 모든 제품들
제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10g, 당류 함량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면 괜찮은 제품, 5g 이하면 아주 최고의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탄수화물 함량이 3.3g이에요. 탄수화물 함량이 3.3g. 제가 아주 추천하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땅콩 버터에는 지방도 이제 포화 지방까지는 괜찮지만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트랜스 지방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콩 버터를 좋은 제품으로 구해서 드시면 되고요. 땅콩 버터는 땅콩을 직접 먹을 때는 산패의 위험이 있다고 돼 있는데 땅콩 버터는 그래도 산패의 위험이 좀 덜하다고 돼 있어요. 땅콩버터 아주 질감이 꾸덕꾸덕하죠. 그래서 땅콩버터 이 자체만 먹을 수도 있지만 땅콩버터를 다른 데 발라 드시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당 빵이나 저당 과자 이런 데 발라 드셔도 되고요. 또 사과 이런데 당근, 오이 이런데 이제 발라 먹거나 찍어 먹어도 됩니다. 땅콩버터를 드실 때 최고 주의사항 뭐냐면요. 땅콩버터는 오메가3 말고 오메가6라는 게 들어있어요. 오메가6가 몸에 나쁘다. 그래서 무조건 먹지 마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콩버터엔 분명히 오메가6가 들어있습니다. 오메가6는 혈관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오메가6는 적절히 드시되 오메가3와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대4 정도로 WHO에서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서양 큰 스푼으로 2스푼, 이게 한 30cc 정도 되거든요. 서양 스푼 정말 커요. 우리 거보다 큰데 우리는 그래도 서양인보다는 등치가 작으니까 우리 숟가락, 이건 좀 작은 숟가락을 제가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먹는다 생각하세요. 더 드시지 마시고요. 더 드시면 정말 오메가6가 너무 과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 스푼. 그냥 그렇게 땅콩 버터만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잖아요. 특히 바쁜 아침에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땅콩버터 너무 바쁘시면요. 그냥 2스푼 퍼먹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땅콩버터는 주로 사과라든지 이제 이런 당근, 과일 이런 데다 찍어 먹어도 되는데 땅콩버터 자체만 퍼먹고 나가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이어트 쪽에서 제가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갈색 지방이라고 있어요. 갈색 지방이 아기 때 우리 몸에 생겼다가 성인이 되면 점점 퇴화되거든요. 근데 일부 연구에서 이 땅콩버터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줘서 흰색 지방을 태워준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좋고요. 그리고 얘는 산패의 위험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견과류는 산패가 되면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 그것뿐만 아니라 독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방치해 놓거나 한번 먹고서 또 들어가면 안 돼요. 한번 먹은 건 내려놓고 그리고 발라 먹은 다음에 숟가락은 놓고 다른 숟가락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닫아서 표기에 써있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에 보관 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하는 것들은 거기에 맞게끔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릭 요거트예요. 얘도 상당히 꾸덕꾸덕하기 때문에 그냥 먹기도 하지만 뭐 과일이나 다른 데 이제 찍어서 토핑 같은 거를 얹어서 먹기도 합니다. 얘도 고르실 때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면은 양호한 제품, 5g 이하면 최고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보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4.8g. 그래서 얘도 이제 4.8g으로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방 그리고 유단백, 아주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포만감이 상당히 커요. 그릭 요거트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꾸덕꾸덕해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만든 이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되는데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뭐 양이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00에서 400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하나에 지금 100g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2-3개 정도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이제 그냥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찍어서 다른 데 과일하고 먹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꿀도 같이 먹잖아요. 네. 꿀이랑 조합도 괜찮나요? 그릭 요거트 드시면서 특히 또 땅콩버터 드시면서 여기다가 좀 꾸덕꾸덕하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꿀 같은 거 또 액상과당 같은 거 넣어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꿀도 탄수화물이고요. 다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천연꿀이라고 꼭 좋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장점은 있을 수 있죠. 영양분성으로. 그래서 그릭 요거트에다가 꿀을 뿌려 먹으면 그냥
일반 식품이고요. 다이어트 식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 아주 좋은 제품인데 꿀을 뿌려서 먹는 것들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릭 요거트는 토핑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과일, 과일 같은 것들, 고구마 생것, 그 다음에 당근, 오이 같은 걸 잘라 놓고 토마토도 넣고 사과도 넣고 해서 이것들을 위에다 토핑으로 넣고서 비벼서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한 끼 뚝딱이거든요.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드릴 게 낫또입니다. 낫또는 이제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들어와서 일본 음식이라 조금 꺼려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청국장을 먹고 한국에서도 낫또를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낫또는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렇게 늘어지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나토키나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혈관에 상당히 좋거든요. 나토키나제는 결국 혈전을 용인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막 늘어지고 막 묻으니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올수록 좋은 성분이니까 이것들을 잘 드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간장 소스하고 와사비 소스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적절히 잘 섞어 드시면 상당히 맛 괜찮아요. 예전에는 이걸 그냥 먹나 이렇게 해서 못 먹었었는데 와사비 섞어서 먹으면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와사비하고 간장을 이렇게 섞어서 잘 섞습니다. 이렇게 뜨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있죠. 이렇게 늘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토키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먹으면 되는데 얘는요 요즘은 하도 잘 만들어 가지고 무슨 나또의 그 특유한 냄새도 별로 안 나요. 나또하고 계란도 같이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나또와 계란을 같이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콩 단백질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고 또 얘는 풍부한 섬유질을 갖고 있죠. 또 휴대도 되게 간편해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 배송으로 오니까 집에서 받아서 드시면 되거든요.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나또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식품이지만 우리가 중년 이후에 혈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너무 선입관 갖지 마시고 좋은 다이어트 식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의 당 성분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음식을 또 이제 그 음식 속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피 속에 이제 포도당 농도가 올라갑니다. 피 속에 흐르는 포도당의 농도, 이것을 혈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혈당이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돼요. 70 이하로 안 떨어지고요, 140 이상으로 안 올라갑니다. 정상인이라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당뇨 전 단계, 당뇨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을 먹었을 때 기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포도당 농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려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넣는 요 기전이 세포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 기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정제된 탄수화물, 빵떡면, 과자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슐린도 같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포에서 쓸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간이나 이제 근육 같은 데 저장을 해놓고서 남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 다른 데 저장을 해요. 나중에 쓰려고.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하는 기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와서 그것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혈당이 있으면 지방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개념이 대중화된 게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식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당뇨병 환자는 식후 2시간의 혈당이 제일 높아서 그때 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라고 3개월의 평균을 구하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당뇨병인지 아닌지 요거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후 1시간에 정상인에게도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00 이상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140 이상 올라가면 원래 안 되는데 160, 180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쇠모처럼 생겼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배구에서 스파이크 때리듯이 쭉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건데, 혈당을 떨어뜨릴 때는 인슐린이 나와서 이걸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슐린이 나와서 떨어뜨릴 때 너무 많이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이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혈당도 그만큼 떨어져요.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약간의 저혈당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잘 먹고 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 10시, 11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거기 초콜릿 좀 가져와봐, 이렇게 하면 또 먹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나가면 또 한 번 또 당을 먹기
먹겠죠. 그럼 또 올라가죠. 점심에 또 단맛 나는 걸 먹고 싶겠죠. 또 올라가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쇠모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대중화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더욱더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아직은 혈당 스파이크가 공식 의학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혈당 변동성 이런 이름으로 아마 공식 이름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문제냐? 누구나 나타나는 건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 혈당이 올라갈 때 우리 혈관에 타격을 줍니다. 피해를 줘요. 그래서 미세한 작은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상처가 생기면 미세 혈관에 손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 혈관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서 거기를 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혈전도 나오고 쌓이게 되다 보면 이게 혈관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 혈관의 합병증은 거의 모든 병을 일으켜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의 치매 그리고 각종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뇨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 정말 가만히 두고 볼 게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조금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 현대인들은요, 도초에 깔린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제 개념을 꼭 갖고 계셔야 되고,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위험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말, 정제란 말은 뭐냐면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벼를 이제 탈곡을 해가지고 한번 갈면 도정을 덜 하면 현미가 되죠. 현미 속에는 섬유질도 많단 말이에요. 영양분도 많고. 근데 우리는 백미를 먹기 위해서 더 깎아내요. 그리고서 백미가 되면 또 섬유질도 그만큼 줄어들고 영양소도 줄죠. 그걸 더 깎아내요. 그러면은 미숫가루나 그 다음에 떡이 되죠. 그러면 아주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섬유질하고 음식이 같이 들어가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가 있는데 섬유질이 다 파괴돼 버리고 영양소도 많이 파괴된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그리고 갈아낸 단맛 나는 과일의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빈속에 엄청나게 먹으면요, 혈당이 그냥 200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빵은 더 나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흰 쌀밥은 차라리 반찬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 반찬은 섬유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같이 먹는데, 빵은 그냥 먹는 경우가 많죠. 빵 하나만 있으면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흰빵, 정제가 덜 된 빵은요, 호밀빵, 통밀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빵이 아니라 아주 하얀 빵들,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는 이런 빵들은 아주 혈당 수준을 많이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빵보다는 호밀빵, 통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면도 마찬가지예요. 면도 결국은 밀가루를 잘 갈아서 그걸 또 쭉 빼가지고 우리가 후루룩 먹잖아요. 많이 씹지도 않고 후루룩 삼키잖아요. 면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갈아내서 만든 음식들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이나 잡곡밥, 보리밥이 훨씬 좋은 곳이고, 흰빵 대신에 호밀빵, 잡곡빵 같이 약간 거무튀튀하고 묵직한 맛의 이런 음식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면요, 탄수화물만이에요. 탄수화물은 갈아내면은 혈당 수준이 많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오트밀이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오트밀은 곡류 중에 슈퍼푸드로 항상 뽑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단백질이 곡류 중에 최고예요. 곡류에는 대부분 탄수화물인데 얘는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트밀이 좋다 하니까 이것들을 요즘에 갈거나 액상으로 만들어서 오트밀 음료로 나와가지고 우리들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현혹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강식품이지 다이어트 식품은 아니에요. 일반 단맛 나는 주스나 단백질 음료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트밀을 제대로 드시려면요, 갈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불려서 밥에 넣어서 오트밀 밥, 귀리밥을 해먹는 것. 또 하나는 그릭 요거트 같은 요거트에다가 오트밀을 넣어서 밤사이에 불려요. 이걸 오버나이트 오츠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침에 통통하게 불려서 맛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먹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갈거나 과일 같은 거 즙을 내거나 이렇게 되면요, 혈당 수준을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트밀 중에 퀴고트라는 거는 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상관없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게 이름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퀴고트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것들도 저도 많이 사가지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름보다는요, 눈으로 좀 보세요. 그리고서 그것이 통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약간 잘려있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가루가 주다, 이거는 좋은 오트밀 아닙니다. 우리가 퀵 오트 중에서도 이렇게 잘라낸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제일 중요한 음식 두 가지는요. 하나는 단백질이고 하나는 야채예요. 단백질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계란을 예를 들자면 음식을 먹으면 천천히 몸에서 이제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고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것이고요. 우리 몸의 소장을 통과하면서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을 나오게 해요. 이 물질이 위고비 싹센다를 만들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은 GLP-1이라는 물질도 나와요. 그걸 통틀어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데 인크레틴이 나오면 포만감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 신호도 주고요. 아침에 계란이나 단백질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 식욕이 떨어져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은요 골고루 잘 드셔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뭐가 있느냐면 콩류가 있죠. 콩 자체로 요리해서 먹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지라든지 두부, 그리고 낫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있겠고요. 버섯이라든지 아몬드, 시금치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요. 또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계란이라든지 생선의 흰살, 그리고 수육의 고기 부분, 닭가슴살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니까 이것들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야채, 채소예요. 섬유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섬유질은 혈당을 제가 천천히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그냥 탄수화물을 그냥 먹었을 때보다도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제일 처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는 뷔페 가서도 우리가 야채부터 먼저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먹고 나면 혈중의 혈당 농도를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소화를 이제 잘 시켜주고 대장에 내려가서는 우리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익균들이 먹고 아주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잖아요. 변비 예방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과 야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다이어트 방법은요 굶기예요. 우리 젊은 여성분들 특히 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면은 이제 수영복 입어야 되고 이러니까 굶자, 그냥 쉽게 굶자 딱 생각하시는데 굶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굶으면은 단기간에 살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건강하게 빠지는 살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다이어트는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런데 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굶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 대사량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단식원에 누워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기력이 없고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도 같이 빠져나가 버리고 근육도 같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마른 비만이 되고 근육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영양불 결핍도 분명히 오겠죠. 더 문제는 뭐냐면요 굶은 다음엔 언젠가 먹을 거잖아요. 휴가 갔다 와서 휴가지에서 먹으면은요 고스란히 살이 찌겠죠. 이때 찌는 살은요 또 지방만 찝니다. 그러니까 요요 현상을 계속 반복시키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찌는 몸이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태울 여력이 없어져서 자꾸 근육만 빠지고 살이 찌는 몸이 되고 요요 현상을 자꾸만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다이어트에 최고로 치는 음식은 계란이에요. 계란은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계란을 가지고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계란은 일단은 포만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계란 한 개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아주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헬스하시는 분, 몸집 키우시려는 분들이 계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은 아주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요. 비타민C, 섬유질, 칼슘만 제외한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라고 해서 완전식품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제품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거를 완전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란은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복원하기도 쉽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저는 계란을 요리해서 드실 때 삶은 계란이나 오믈렛이나 스크램블 같은 걸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계란 후라이를 할 때 태울 수 있잖아요. 그 태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물론 뭐 한두 번 먹는 건 괜찮겠지만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당 독소라는 것도 있는데 계란을 이제 후라이로 하거나 또 구운 계란을 만들면 당 독소가 약간 높아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삶은 계란, 그 다음에 저온에서 먹는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것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땅콩 버터예요. 땅콩 버터는 버터처럼 질감이 꾸덕꾸덕해서 이제 버터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 버터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땅콩 버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요 어마어마한 포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버터예요. 참 맛있죠. 땅콩버터의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2스푼만 먹으라는데 2스푼에서 끝이질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게 제일 문제예요. 2스푼에서 딱 끝쳐야 되고 맛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과를 찍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토핑에 올려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땅콩버터 자체로 그냥 퍼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2스푼 이렇게 하루 총량이니까 이것을 뭐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땅콩버터 먹고 저도 살을 뺐고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도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콩버터는 좋은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린 건 그릭 요거트인데요. 그릭 요거트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요거트죠. 유청. 우유를 오래 보관해 놓으면 위에 뜨는 부분이 맑은 부분을 제외하고 밑에 흰 부분만 꾸덕꾸덕하게 끓여서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게 그릭 요거트인데 얘의 장점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단백은 상당히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포만감도 얘도 어마어마하고 여러 가지 음식에 토핑으로 사용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좋은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도 상당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운동은 이제 식후에 걷기라고 말씀드려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어그로에서 걷지 마세요. 걷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걷는 게 왜 운동이 아닙니까? 걷는 건 운동이고요. 저희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비만하시고 관절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걷는 거는 자기 몸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식후에는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잖아요. 혈당이 딱 멈춰서 쭉 수평을 그어요. 그러다가 딱 걷기를 멈추면 다시 올라가거나 걷기를 오래 하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더라도요.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만 조금 써도 혈당이 잘 조절이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나 아주 고도비만 환자들은 일단 걷기부터 식후 걷기부터 저는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식후 걷기가 이제 충분히 내가 잘 됐어요. 그럼 조금 더 속보로 걸을 수가 있겠죠. 속보의 개념은 옆에 사람하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빨리빨리 걸어서 등에 땀이 쭉 날 정도로 걷는 거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서 제가 최고로 추천드리는 운동은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학이잖아요. 아파트 계단을 오르십시오. 아파트 계단은 상대적으로 덜 춥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다 넘어지시거나 추위에 노출돼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파트 계단 오르기를 하잖아요.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훨씬 많은 근육을 이용합니다. 우리 아파트들 상당히 보안도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쭉쭉 올라가서 15층짜리 건물이면 15층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걷기부터 시작해서 빨리 걷기 그것이 가능해지신다면 계단 오르기까지 충분히 해주시면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식 얘기 정말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세 끼 끼니, 두 끼 끼니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간식을 무리하게 절제를 하다 보면요. 다음 끼니에 폭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식을 먹는데 정말로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요.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고픈 느낌이 조금 들다가 참지 못할 정도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막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이게 약간 혈당 스파이크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간식을 준비해 놓으셔요. 내가 또 멀리 차를 타고 2-3시간 어딜 가야 되는데 분명히 뭐 휴게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차는 꽉 막혀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참지 못하겠어요. 막 식은땀도 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간식 꼭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식은 당분이 없는 거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주로 이제 단백질류가 되겠는데 저도 이제 간식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제가 먹는 간식을 좀 보여드리면 저는 요 두 개의 간식을 먹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무가당 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트링 치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당 두유는 우리가 두유는요 정말 첨가물 없이 잘만 만들면요 탄수화물의 함량을 극히 낮게 만들 수 있어요. 5g 이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이제 많이 고르다가 이 제품을 선택한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함량이 5.8g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첨가물도 적게 들어가 있고 인공 감미료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산 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골랐고요. 요 스트링 치즈 있잖아요. 요 스트링 치즈 제가 아주 애용하는 건데 얘는 그냥 가방 속에 넣고 다니다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까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까서 먹을 수 있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식감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좀만 먹으면요 포만감도 좀 생겨요. 스트링 치즈니까 스트링 치즈 플레인이라고 써 있는데 당 함량은 당연히 거의 없고요. 얘는 이제 고르실 때 천연 치즈, 자연 치즈 이런 이름이 붙은 거를 고르라고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하 치즈에서 나온 이 제품을 먹는데 이렇게 자연, 천연 이름이 붙어 있어야 다른 첨가물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배가 고플 때는 이 두 가지
먹으면요 금방 언제 배고팠냐는 듯이 배고픔이 사라지고 이후에 진료 볼 때도 배고프지도 않고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먹고 혈당을 제가 많이 재봤는데 혈당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간식으로 좀 준비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내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또 이런 것들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11시 정도 되면 이제 배고프고 무기력해진다 그랬잖아요. 식후에 급격한 피로감 그리고 음식이 당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혹시 혈당 스파이크가 있지 않나 한 번쯤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